투입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충북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크고 작은 비 피해를 남겼습니다. 다음 주에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하루 새 2번이나 침수 피해를 입은 청주 복대동 저지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배수관 공사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5년 전 원료 위기로 하류 지역 홍수 논란을 키웠던 괴산댐이 올해는 일찌감치 수문을 열고 선제적으로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다인 139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지난 8일부터 계속된 비에 도내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침수와 파손이 잇따랐고 하천 범람 우려로 8가구가 긴급 대피하는 등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논과 밭이 즐비한 농촌 마을. 제가 서 있는 곳은 원래 잔디밭과 논 사이에 있는 마을길입니다. 물이 가득 들어차면서 경계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양쪽 논과 밭 모두 원래 저수지였던 것처럼 물바다가 됐습니다. 나흘 동안 퍼부은 비에 농수로가 넘치면서 벼 이삭이 막 패기 시작한 논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속상하게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농사 이거 해놓고서 물이 이게 챙기면 금방 안 빠져요 또 이게. 노지에서 키우는 복숭아와 고추는 물론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던 수박과 토마토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와 낙과, 쓰러짐 등 이번 비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신고된 것만 13.2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호박 여기 위에까지 호박까지 물이 차가지고 저 혼자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속만 타고 그냥. 나흘 동안 충북 11개 시군에 내린 비의 양은 평균 271mm, 제천 배군에 339mm가 쏟아졌고 청주 복대동 301, 괴산 청천 272, 충주 256mm 등을 기록하면서 도로와 시설물도 수마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도로 곳곳이 침수돼 오가던 차량들이 홍역을 치렀고 배수에 나선 복구반도 밤낮 없이 진땀을 뺐습니다. 청주와 보은, 진천, 단양에서는 나무 수십 그루가 도로 위로 쓰러져 제거될 때까지 주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잠겼다 드러나길 반복하고 있는 하상도로도 빠른 물살을 버티지 못한 채 생채기가 났습니다. 평소 차들이 오가는 무심천 하상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가 곳곳에 뜯겨져 나가 있고 하천이 계속 유입돼 곧 침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 약해진 집안에 소규모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인근 야산에서 쏟아진 토사와 나무들이 레미콘 업체 주차장을 덮치면서 운반 차량 한 대가 손쓸 겨를도 없이 파묻혀버렸습니다. 수입차도 계속 세워놔야 되고 장비도 세워놔야 되는데 또 이제 이후로 산사태가 또 일어날까 봐 그게 걱정됩니다. 충주의 공영차고지 공사 현장에서는 지하에 매설돼 있던 6m 길이의 상수도관이 빠져 5개 동 식당과 주택에 12시간가량 흙탕물이 공급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충북에서 나흘 동안 집계된 호우 피해는 230여 건. 갈천 범람 우려로 대피했던 8가구가 피해 없이 귀가하는 등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세찬 비는 잦아들었지만 비 예보가 계속되는 데다 집안도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정체 전선이 약화되면서 충북 11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으며 주말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어젯밤 쏟아진 폭우로 청주시 복대동에서는 도로와 인근 상가 등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었는데요. 이 일대는 지대가 낮은 상습 침수 지역이라 하수관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쏟아진 비로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길 위로 물이 차오릅니다.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더니 금세 사람 가슴팍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지상 주차장에도 빗물이 빠르게 차오릅니다. 주차된 차량 창문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불과 50여 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물폭탄에 이 일대 도로 전체가 하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상가로 집으로 물이 계속 들이닥치자 다급해진 주민들 수십 명이 대야를 들고 나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물을 퍼내보지만 차오르는 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기서 양동이로 건져서 쓰레기를 퍼낸다거나 물을 퍼내서 저쪽 미용실 쪽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주민분들이 다 도와주러 나오셨어요. 펌프 장비가 동원되고 나서야 본격적인 배수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물폭탄이 휩쓸고 간 식당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어서까지 물난리를 겪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샜지만 그 사이 고기는 다 상해버렸고 냉장고는 아예 못 쓰게 됐습니다. 어제 한 2시까지 있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물 다 빠지는 거 보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가재도구나 이런 거 도구나 냉장고 이런 걸 아예 쓸 수 없으니까 그게 좀 막막하죠. 이게. 이 지역은 지대가 낮아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5년 전에도 이 일대 도로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 이번에 시간당 53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된 겁니다. 4, 5년 전에도 이렇게 침수가 됐었어요.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하수 배로나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추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을 성남천으로 내보내는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사가 채 끝나지 않은 사이 쏟아진 비에 속수무책으로 침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나 끝날 예정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새벽과 밤 2차례나 반복된 침수 피해에 주민들은 언제까지 비만 오면 물난리를 겪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주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까지 근접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현재 충주댐 수위는 137.69m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m까지 거의 접근한 상태입니다. 현재 충주댐은 초당 6,500톤의 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2,000톤가량 방류하고 있습니다. 충주댐의 상시 만수위는 141m, 계획 홍수위는 145m입니다. 집중호우로 괴산댐 방류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댐 하류인 달천 목도교에 내려진 홍수경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5년 전 댐 정상으로 물이 흘러넘치는 위험을 겪었던 곳이라 이번에는 일찌감치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괴산댐. 5분의 1가량 열린 7개 수문에서 한꺼번에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하류 상황을 감안해 미리 수위 조절에 나선 겁니다. 괴산댐 하류에 있습니다. 지금도 거센 빗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상류량의 유입량에 따라 방류량을 계속 조절하고 있습니다. 괴산댐 가능 최대 방류량은 초당 2,700톤. 이번 비로 5,600톤에서 최대 1,600톤까지 방류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괴산댐 수위는 댐보 운영협의회가 정한 제한홍 수위 133m 아래인 131m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수기에는 133m를 유지하고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130까지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댐 하류인 달천 목도교는 홍수 직전까지 갔다가 수위가 내려갔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괴산댐이 일찌감치 수위 조절에 나선 건 지난 2017년 집중호우 당시 괴산 지역이 입은 침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물이 댐 정상부까지 5cm를 남겨놓는 원류 위험을 겪으며 청천 등 상류 지역이 침수됐고 수문 7개를 한꺼번에 열면서
칠성 등 하류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선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한 운영이 수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1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현재 4건의 항소심 가운데 1건은 소취하가 이뤄졌고 3건이 3년째 계류 중입니다. 2017년 당시 달천 범람으로 2명이 사망하고 발생한 재산 피해만 147억 원. 논란 가슴에 이번엔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전면 비대면과 일부 비대면,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힘겹게 개최됐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이번에는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는 내렸지만 제천엔 큰 피해가 없어 예정대로 진행됐는데요. 극히 일부 인사만 입국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해외 게스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본래 빠르기를 뜻하는 아템포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때마다 개막식 전후로 비가 내리던 영화제. 올해도 어김없었지만 간만에 축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의림지에 특별 무대가 설치됐고 유명 배우와 영화 관계자들은 쉴 새 없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영화제의 본격적인 막은 실화를 바탕으로 청력장애를 겪는 소년이 음악에서 희망을 찾는 내용의 영화 소나타가 올렸습니다. Chciałem bardzo, żeby ten film opowiadał o prawdziwym Grześku, dlatego zależało mi na tym, żeby jak najwierniej opowiedzieć o jego charakterze, o jego naturze i żeby nie wykrzywić tego portretu. 3년 만의 전면 대면 개최에 올해 영화제에 준비된 영화 수 또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39개국에서 139편이 관람객을 만납니다. 단순 상영에서 벗어나 영화 해석과 관객과의 대화를 채울 해외 영화인도 대거 참석합니다. 개막 작품의 감독 단 한 명이 입국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국제경쟁심사위원장인 마이크 피기스 감독을 비롯해 영화 라라랜드의 음악 감독 저스틴 허위츠 등 40여 명이 제천을 찾았습니다. 취소되거나 사전 신청을 받아 제한적으로만 열렸던 음악 공연도 일반 관람객에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의림지와 제천 비행장을 주 무대로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이라는 게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행사의 규모를 더 키우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행사장을 제천 시내로 다 이동을 했고요. 폭우와 코로나19 속에 시작된 대규모 지역축제는 안전과 방역을 사수해야 하는 과제 속에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오전 청주 모심천 청주대교를 방문해 집중호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북 지역 반지하 주택 거주민 현황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찰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에는 반지하 주택 1000여 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괴산댐 방류 정보를 사전에 잘 전달하고 집중호우로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는 14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모선 의원을 신임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이모선 의원은 지난달 도당위원장 공모에 유일하게 등록했고 도당 선관위는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모선 차기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14일부터 2년간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대의원 대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 합동 연설회를 열 예정입니다. 제3대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회장에 주식회사 엠바이오니아 한정철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한정철 대표는 회원사의 지지에 힘입어 제천단양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다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